예, 새해네요. 그죠? 오늘부터 2023학년도 대비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저희 1, 2월 달 동안에는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총괄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작년하면 이게 또 시간이 그죠? 2022학년도 시험 문제를 보셨겠지만 다 보셨죠, 그죠? 초시던 또 제도전이던 항상 보셔야 될 텐데,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기본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한두 문제 정도는 물론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 우리는 사실 이론학의 문항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생물이 워낙 넓은 분야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중요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생물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중요성이 정말 입증이 됐던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공 서적들이 다 있을 텐데 생물이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 생물학을 기준으로 해서 전공 서적으로 이렇게 나누죠. 우리 다 전공자끼리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생물학이라고 하는 그 제너럴 바이올로지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책은 다 바이올로지죠. 그런데 이 일반 생물학의 모든 분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분야를 전공 서적에서 좀 더 심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저도 강의를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일반 생물학의 얘기를 좀 총괄해서 정리를 해보자. 또 오늘 첫날이니까 약간 OT는 해줘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생물학의 얘기를 좀 새롭게 좀 재편성을 해봤어요. 너무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가 나름대로 재편성을 좀 해봤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 체계는 중고등학교 교재가 최고예요. 생물학이 정말 체계가 좋아요. 저는 일반 생물학책보다 훨씬 더 체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물학계라고 하는 이 분야의 접근 방식이 좀 마크로한 세계, 즉 내 몸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의 겉의 모습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조를 이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만. 환원주의. 그 기조가 바로, 죄송합니다. 좀 이따 보죠. 그래서 그 기조가 환원주의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이 단계의 특징인데요. 일반 생물학의 전 분야를 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포부터 출발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세포막을 중심으로 한 생화학 분자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물질 그리고 동식물 생리학을 공부하고 생태학까지 좀 전 분야를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깊이는 일반 생물학 수준이며 전 분야를 좀 아울러서 우리가 8주 동안 생물이 이런 거였지?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지? 라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여기만 공부를 해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적중을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었더라? 막 이제 파이널 문제에서 고르기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문항수를 좀 많이 다뤄드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억을 해보면 맞다. 이거 일반 생물학 시간에 했었지? 뭐 이런 실제. 그래서 점점 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는 조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를 보더라도 이제 특히 B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묵혀왔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론들 그것을 다 시험 문제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2021학년도 B형을 보면서 중요한 거 다 나왔는데 이제 뭐 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조가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희한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겠죠. 2021학년도에 A형에서 시험 문제가 좀 희한한 것도 있긴 있었죠. 그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몇 명이나 맞출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험을 보는 자세에서는 좀 겸손해지는 걸 넘어서서 좀 자신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희한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그걸 더 많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거를 내가 점수를 확보를 했냐는 거죠. 시험에서는 약간 전략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별을 잘해서 공부했던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전공자이고요. 또 공부 자체를 굉장히 고전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공부를 슬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요령 피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람 자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고 보고 또 이런 시험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뭐 목적이 뭘까 정말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목적은 지금 저는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뭘 테스트 받는 걸까요? 우리는 필기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우리 예비 선생님들은 여기에 플러스 시강도 하죠. 강의라는 능력을 테스트 받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또 플러스 알파적인 능력이지요. 근데 일단은 1차를 통과를 하셔야 될 거고 또 제가 예전에 관련 쪽에서 모의 면접도 해봤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하면 생각보다 정말 잘 못하십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하는 거랑 이게 또 설명을 하는 게 좀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필기시험이요. 자, 이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을 잘 보세요. 과연 무엇을 테스트 받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거죠. 실기시험은 사실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말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적당한 제스처도 필요하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강단도 좀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막 긴장하는 분들은 그것도 어렵죠. 자, 그런데 필기시험이라는 건 뭘까요? 이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인간에서 가장 큰 뇌가 대뇌죠. 그죠? 인간에서 날로 발달되는 게 대뇌였는데요. 대뇌에서 이 생물학적 용어죠. 대뇌 변형계가 있습니다. 그 변형계에 가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류예요. 해마는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이 용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애 맨날 애기 안고 다니는 애 맞나? 자, 이런 해마가 우리 뇌에 있다고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데요. 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의 기억을 테스트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해마예요. 그리고 기억은 근데 이 해마가 모두 담당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해마는 서술형 기억을 기억해요. 서술형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영을 설명할 수 있나요? 수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죠. 빠지기 전에 또 움직여라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요. 자전거 타는 방법은 잘 설명할 수 있던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범이라는 걸 보이게 되죠. 왜? 몸으로 하는 거니까 내 몸을 봐. 그리고 몸으로 익힐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건 소뇌가 있어요. 소뇌. 그 소뇌가 주로 이제 몸에 대한 기억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 해마는 서술형 기억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배웠던 공부, 그러니까 또 이제 더더군다나 시강도 하시니까 그런 설명을 하면서 배운 게 정말 지식이에요. 그게 진짜 오래 가요. 자, 그 서술형 기억을 어떻게 잘 만들까? 우리 그걸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병이죠, 그죠? 근데 그 알츠하이머가 예전에는 이제 노인성 치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근데 진짜 정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금씩 그런 거야. 뭐 질병이라고 보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확 그냥 소실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질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가 20대에도 나타나고 30대에도 나타나죠.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보면 이 해마의 능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기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계란을 깨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뒤집는 걸 까먹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기억을 해보시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거기에 생물 지식을 좀 얹혀가겠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다 조금 좋은 점은 생물은 생활에서 습관화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지금 코비드 사태의 뉴스를 듣더라도 혹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의 얘기를 듣더라도 꼭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아도 생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게 생활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활화된 지식, 그러니까 그 생활화해야지만 여러분들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조금 내용이 딴 데로 간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해마라고 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기억의 창고라는 거고 그 기억의 창고에 우리가 의존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이 쌓아온 역사적 지식을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예빈 선생님으로서 또 전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해마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해마의 능력. 자, 해마는 서술형 기억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서술형 기억을 저장하는 어떤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건 동물 생리학 파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마가 어떤 식의 것을 정보를 저장을 하냐면, 고빈도 반복 자극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요령들의 대다수들은 이 해마를 공부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은 조용한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달라야 돼요. 지금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조용한 독서실에 공부하는 게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강을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좀 시끌벅적한 데서도 강의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많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희 기억이 상황이랑 같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농담 삼아 예전에 그죠? 중간 기말고사 보고 꼭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뒤풀이 가서 뭐 조금 한 잔씩 하다 보면 지식도 막 얘기가 나오고 시험 본 얘기도 좀 하고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건 술 안 먹으면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랑 같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일 때 그 기억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서 상황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에서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니까 공부도 그런 환경에서 해야 그때 기억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강을 준비할 때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환경 자체도 내가 그분들을 보고 조금은 좀 소란스럽고 또 내가 주의가 산만해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봐줘야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오래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마의 작용 기전을 이해해야 공부 방법이 나와요. 우린 필기시험을 대비해야 되고 그 필기시험은 해마고 해마는 고빈도 반복 자극을 원하고 또 환경을 요구해요. 그 고빈도 반복 자극에서 반복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번 읽는 거 그래서 복습을 되게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냥 여러 번이 아니에요. 고빈도 반복 자극이라고요. 바로 이 고빈도 반복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그것이 저는 필기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기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실제 요즘 강의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시강을 준비하시다 보면 필기도 준비하시겠지만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동원하게 되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엔 동영상도 많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학생들한테 상황을 알려주는 게 물론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필기 시험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필기시험에 대비하는 공부 방법은 내가 잘 외워야 되는데 또 외울 걸 잘 풀어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걸 잘 외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기 공부라고요. 써봐야 돼요. 그 이유는 필기하면서 딴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집중하잖아요.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죠. 으쌰.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기라고요. 혹은 저는 소리내어 읽기.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원래 삼위일체 학습법이라고 하죠. 자기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자기가 듣고 그리고 손으로 쓰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보통 천자문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걸로 진짜 저희 때 이제 한자 세대라 굉장히 덕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하늘 천자를 100번 쓰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천자 100번 쓰고 싶을까요? 그 당시 조금 우리 머리 좋을 때자로.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늘천은 쉽단 말이에요. 한 5번 쓰면 쓰기 싫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녁 때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100개씩 쓴 거를, 그 100개를 저는 기억이 종이를 다 접어주셨어요. 칸을 종이로 접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는데, 아무튼 그 종이를 꼭 확인하세요. 100번을 다 썼는지. 근데 그게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필기를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또 필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록이 남으면 자기 스스로한테 약간 성취감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뇌는 이게 이제 해마가 뇌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의 뇌가 사실은 굉장히 게을러요. 뇌는 정말 게을러요.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조가 뭐냐면 새로운 걸 만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도망가고 싶어해요. 하지 말자. 야, 낯설잖아. 하지 마. 그냥 하던 것만 해. 진짜 뇌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뇌를 자꾸 자극을 줘야 되고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극은 뭐야? 너 해야 돼. 너 열심히 공부해. 너 왜 공부 안 해? 막 그렇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왜 공부라는 게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점수요? 솔직히 여러분들 항상 억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꼭 내가 안 배운 것만 나와. 그죠? 혹은, 내가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게 무조건 1번으로 나와. 저희들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이 자기 실력을 다 테스트 받는 걸까요? 그러려면 저는 한 1000문제 봐야 된다고 생각해. 한 100문제, 최소한 100문제? 제가 원래 대학 강의할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 번 정도는 50문항 이상 봅니다. 50문항 이상.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자신의 실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몇 문제 봅니까? A형만 하더라도 4개 빼고 12이니까 8문항? 그리고 B형은 7문항이든가요? 제가 좀 가물가물하네. 합치면 15문항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생물 챕터가 55챕터인데 일반 생물학 챕터로 얘기를 하면 한 챕터당 하나씩만 내도 그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시험 점수로 자기를 이렇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나 이만큼 공부했어. 내가 필기한 내용들. 내가 또 이렇게 문제를 푼 것도 있지만 필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쌓이면 이게 약간 이제 정돈이 좀 돼요. 내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나한테 쌓여 있구나. 그래서 가시적인 공부, 눈으로 보여지는 공부를 해야지만 뇌가 약간 용기를 얻어요. 나 이만큼 했잖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성취감도 줄 수 있는 데다가 자신감도 줄 수 있어요. 시험의 가장 중요한 기본 그 자세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또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지? 자, 결론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서 지금 저는 이제 1, 2월 달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거 재미있을 거예요. 1, 2월 달 그래서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일반 생물학 레벨의 공부를 조금 재편성을 해서 제가 이제 이 기억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것인지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놔야지만 이렇게 쪼로록 딸려오거든요. 우리 뇌가 그래도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다 따로따로 넣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오겠냐고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전 분야를 좀 골고루 공부를 해보자. 고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식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좀 필기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가 하나 멋지게 생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될 수 있죠. 위주의 수업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교재를 좀 안 보면 좀 서운하지 않겠소? 그래서 이 교재를 그대로 베껴오진 않습니다. 따로 쓰기는 하겠지만 교재는 틈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강화인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식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고빈도 반복 자극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문제풀이죠. 이게 집중하거든 문제가 훨씬 더 이론을 읽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보다. 그래서 문제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문제풀이도 조금씩 빨리 땡겨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년에도 일부는 이제 서술형을만 주로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우리 시험 문제를 다 그러니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2000년 이후로 해서 분류를 해봤을 때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2년, 20년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 문제 중에서 이제 좀 쓸만한 거, 이게 또 예전 것도 별로 안 봐도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좀 아주 관연도이지만, 그쵸. 우리 기출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예, 이번에도 몇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관연도 기출을 활용을 해서 지식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의 테스트 한번은 해볼게요. 1, 2월을 다 점검을 해서 파이널 테스트를 한번 해서 뭐 실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게 자극을 주어서. 저는 사실은 테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는 문제를 중간중간에 계속 강화하면서 계속 문제를 좀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올해 조금 제 변화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 서두 아닌 서두를 그냥 바로 축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요. 서두 얘기를 좀 해드렸네요.